자, 그 박훈 변호사라고 하시는 분 아시죠? 그분은 변호사가 아닌 것 같은. 유명하시죠. 정말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무대포의 느낌. 겁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바로 그런 느낌이죠. 박훈 변호사의 페북 보면은 실제로 이번에 솔접대 받았다는 검사 중에 한 명이 실명을 까버렸어요. 나의엽. 이 친구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한 명입니다. 공익적 차원에서 깝니다. 저 쓰레기가 날 어찌 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길 바랍니다. 대박 박수. 야, 경력상 보니까 1994년 서울 세종고 고등학교 졸업, 2000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3년 사법연수원 제34기, 기타 사항 취미, 운동, 가족, 부모, 일남 일녀 중 장남. 취미 운동 아닌 것 같은데. 뭐 취미 음주 가무 뭐 이런 거. 운동이 그게 골프라는 거야 골프. 그럼 그래서. 여기다가 취미다가 룸살롱이라고 쓰냐? 아니 저기다 쓸 운동이나 저런 사람들 뭐냐면 그 골프라는 의미예요 골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까는데 실제로 박훈 변호사가 김봉현한테 접대받았다고 하는 검사 이렇게 깔 수 있다는 건요. 뭐 다 아시겠지만 검사들이 접대받은 건 사실이에요. 안 했다, 뭐 했다 이렇게 뭐 진실 게임이 있긴 한데 당연히 결정적인 증거를 안 남겼다면 안 했다고는 하겠죠. 그러니까 나의엽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접대를 받은 사람일 거고 문제는 이 사람들을 엮어준 사람 A 변호사가 어제는 핸드폰 4대를 제출하면서 비밀번호까지 깠다 그러죠. 그리고 오늘은 무슨 짓을 했냐면은 자기가 윤석열이 상가집 갔다고 하던 그 앞 시간 전에 한 1시간 정도 전에 밥 먹은 거 8,000원짜리 영수증을 제출했어. 카드 사용액을 제출했다고. 근데 그것도 허점이 많아요. 실제로 상가집 가서 밥 못 챙겨 먹고 눈도장만 찍고 와서 배고프니까 그 서초동에서 음식을 시켜 먹었을 수도 있고 딱 그 시점하고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면 다 허점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휴대폰 정변님은 휴대폰 몇 대세요? 2개요. 왜 4대씩이나 가지고 있는 것부터가 조금 의심스럽네요. 내수경제를 살리려고 내수경제. 통신사가 어려워서. 그렇죠. 4대 뿐일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룸살롱에서 그럴 거야. 나는 그냥 우리끼리 나는 그 검사들이 할 내용을 딱 알아요. 우리끼리 그냥 돈 모아서 룸살롱 오는 줄 알았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었고 나는 술 취해서 내가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고 놀았다. 그리고 술김에 놀아서 기억이 하나도 없다. 이 시나리오라니까. 아이씨, 어떤 검사가 우리끼리 돈 걷어가지고 십시일반으로 룸사롱을 옵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래. 검사가 아닌 사람도 돈 모아서 안 가죠. 네 명에서 17일반이면 250만 원이네. 저번에 그런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검사들이 특히 특수 쪽 검사들이 큰 사건이 없을 때는 일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낮술 먹는 게 취미였다고 했잖아. 그리고 결혼을 한 엄처한테는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일찍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낮술 먹는다고 하면 우리 같은 서민들처럼 빗소리 들으며 삼겹살 굽는 게 아니잖아요. 거긴 대낮부터 그냥 룸살롱이 12시에 문 열어줍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럼 어떻게 알아요? 네. 어떻게 알아? 네. 잠깐만 저기 들었어요. 대구에 계신 사장님 네. 가봤네요. 아니 그러니까 접대 왜냐면 옛날에 회사 다닐 때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면 말 더듬으시네. 말해줄게니까 재밌는 건데 뭐냐면 기자들이 일찍 끝나잖아요. 옛날 얘기예요. 기자들 일찍 끝나면 할 일 없잖아요. 그때부터면 열어줘라 하면 열어줘요. 마담이나 그렇게 해서 합니다. 아니 그건 특수한 증언이 아니야. 당연하지. 돈 벌겠다는데 그렇죠. 네. 당연히 그 문 열지. 그게 한 번 들어오면 그리고 1,000만 원씩 7시 되면은 저녁밥도 딱 줘요. 식사하고 가시라고. 이건 안 가면 모르는 건데 어떻게 저녁밥을 주는지 알지? 아니 돈 주면 안 해달라는 거 다 해줘. 네. 세상에 불가능한 건 없어. 그 자리에 뭐 문 대통령을 불러달라든지 여딴 거 빼고 하면 다 돼. 뭐 걱정 안 해도 되지. 내가 안 가봐도 알아. 그거. 그렇죠. 안 가면 다 알아요. 그러면서 이주영이 윤석열은 철천지 왼수다. 굳이 이런 표현을 쓸 일이 있을까요? 국정원 댓글 사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윤석열은 수사를 했고 그 당시에 이주영은 그 수사를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철천지 왼수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윤석열하고 만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김봉현의 말을 그 진술을 깨기 위해서
나는 지금 그 당시에 상가집 간 적이 없다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허점이 하나 있어요. 김봉현은 이주영한테 윤석열과 상가집에 같이 갔다는 말을 믿었을 가능성이 높고 김봉현은 이주영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라는 말을 한 거지. 김봉현이 이주영이 윤석열이랑 상가집에 같이 간 걸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것은 이주영이 김봉현한테 뻥을 깠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실제로 수사하는 팀은 남부지검이고 그리고 윤석열은 검찰총장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윤석열을 팔았을 개연성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가집 뭐 갔을 시간 그 1시간 정도 전에 서초동에서 8,000원짜리 이 보도에 보니까 댓글이 그렇게 달리더라고. 이 변호사가 8,000원짜리 먹었을까요? 요거는 법인카드 뭐 요런 걸로 해가지고 직원이 쓴 거 아니에요? 8,000원짜리 서초동이니까 밥 거의 없거든. 그치? 대개 10,000원 넘지? 국밥 있을 아니요, 수도 8,000원짜리도 많긴 해요. 뭔데? 맑긴 한데. 8,000원짜리가 뭔데? 제가 좋아하는 설렁탕도 7,000원. 심야 있어요. 그거 프림 탔네 그거. 네, 그렇긴 한데 이게 뭐냐면 저는 오히려 주목하는 게 뭐냐면요. 김봉현의 말을 제대로 반박한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같이 술집에 갔다 그 자리에 검사가 있었다 이런 거 자체를 전혀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봉현의 말을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김봉현이 지금까지 진술했던 내용에다가 다른 뼈대를 붙여서 다른 동물을 만들고 있는 거죠. 화석이 나왔어. 김봉현은 누구랑 검사랑 같이 룸사롱에 갔고 그때 당시 A 변호사도 있었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 뼈대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이상한 말만 붙이는 거지. 뭐 돈을 나눠서 가려고 했니 말았니 막 이상한 말을 붙이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김봉현의 말이 사실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 사실을 깰 수 있는 팩트가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서초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8,000원을 결제했다는 카드 내역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반박 근거인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전혀 안 가요. 그냥 법조인의 눈에서 봤을 때 그 시간에 서초구에 있는 음식점에 갔다는 게 내가 동시에 그 윤석열과 같이 저기 뭐지 그 상가집에 안 갔다는 증거도 또 안 되거든요. 이게 언론에서 쓰기가 좋은 증거지 사실은. 그리고 휴대폰을 4대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휴대폰 4대에 제출된 뭐 그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가 제가 봤을 때 사실 지금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김봉현의 진술 자체가 사실이냐 사실 아니냐가 중요한 건데 거기다 지금 막 살을 이상하게 붙어가지고 티라노사우루스 뼈대인데 그걸 지금 고양이도 만들어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야 비유 엄청 좋다. 참 그. 아이고. 근데 안 됩니다. 뼈대가 안 변했어요 지금 하나도 안 변했어요 뼈대가. 이게 정관 변호사가 이렇게 문제가 우리 사회에 계속 정관 변호사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검찰 개혁의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렇죠. 예, 정관 변호사가 문제고 이제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땐 그래 이 사람이 왜 윤석열은 천천지 원수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전관 변호사가 수사 담당자나 뭐 담당 판사나 담당 검사와 친분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사건을 수임한 것 자체가 변호사 윤리강령 위반이에요. 그 잘못하면 변호사 이렇게 면허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진짜요? 원래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 게 있어서 그쪽 그 김봉현이 이 변호사가 윤석열과의 친분을 과시했다라는 그 진술 자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관 변호사를 어떻게 근절을 해야 되는가 이게 참 문제인데 최근에 박병대 맞지? 그 전 대법관 있다가 사법농단 저거 했던 그분이 이제 변호사 등록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게 정관 변호사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사법농단에 이렇게 연루되었던 대법관이 이제 대한변협에서 그 변호사 등록이 허가가 됐어요. 이게 지금 현재 박주민 의원님 등이 변호사법을 개정해야 된다 개정안을 내놨는데 통과가 안 돼. 통과가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변협 차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통과는 시켜는 줬는데 이 분명히 이런 정관이라든지 이렇게 전직 변호사들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비리를 저지르는 거 우리 사회적 차원에서 정말 철퇴를 좀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지금도 불법입니다. 정관 자체가
그 지역 내에서 변호사 개업을 3년 동안인가 못 한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잖아. 수임도 안 해놓고 전화 변론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팅은 다 지가 해. 공식 등록만 안 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고쳐져야 될 문제인데 검찰 출신의 그것도 검찰 간부 출신의 변호사가 자기 인맥을 이용해 가지고 사건을 조율해 버려. 김봉현의 어떤 주장대로라고 하면 그 변호사들이 결국에는 이제 자기 후배들한테 범죄자와 결탁해 가지고 뭔가 하는 법을 배워. 기소도 좀 세게 하지 않겠죠. 그 사이에 돈 주고.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문제들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지금도 결국 그 검사 3명은 스폰서 검사인 거잖아요. 검사를 그렇죠. 접대받고. 그 스폰서 검사는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뭐 대표적인 진경준이라든지 이런 검사들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밖으로 안 드러나서 그렇지. 근데 직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뭐 유죄 없기 때문에 무죄 이런 정도지 실제로 검사들한테 접대하고 뇌물 주고 한 케이스는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법에는 이런 변호사가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는 것 자체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고 형사처벌 있어요. 벌금형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실형도 있거든요. 근데 현실은 지금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선임계도 내지 않고 미리 세팅 다 하는 이런 현실이 지금 그게 계속 이주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보면. 저는 특정인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A 변호사 우리나라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떤 설 터질 때는 감옥에 간 사람이나 범죄자나 돈 있는 사람들 오냐면 빨리 나와야 돼요. 하루라도 구치소에 있기 싫기 때문에 무조건 정관을 땄고 정관할 때 얼마 정도 들어가는 금액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있는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공수처가 필요한 거예요. 이 공수처가 이 A 변호사를 처벌을 못하지만 여기서 향응 받은 검사들은 처벌할 수 있잖아요. 이런 문화라 그리고 너무 많아요. 법인카드 그냥 주고 쓰고 와이프는 남이 어떤 사람이 법인카드로 다 생활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합니다. 이제 공수처를 기승전결로 가면 안 되고 네. 검찰 개혁은 개혁대로 해야 되고요. 그렇죠. 공수처가 그런 검사들 비위까지 다 수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요. 공수처는 하나의 도구죠. 어. 그러니까 이 방식의 지금 추미애 장관 등의 검찰 개혁이 방향성이 맞는 거죠. 근데 아니라고 지금 버팅기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라고 이야기 물어보면 답 못할 걸.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이라는 게 그럼 검찰 깨끗하다고 생각해? 글쎄요. 근데 왜 추미애 장관의 개혁에 반발해? 글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한마디 첨언하자면요. 아니요, 그 자기를 깨끗한지 아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건 깨끗한 사람의 경우겠지. 아니 제가 이렇게 보면 별로 안 깨끗한 것 같은데 굉장히 깨끗하게 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얼굴 시커먼 애하고 얼굴 깨끗한 애하고 둘이 놔두면 얼굴 깨끗한 애가 세수한다고. 잠깐만 탈무드에 그런 게 있어? 네. 확인할 수가 없는데. 얼굴 깨끗한 애는 얼굴이 더러운 애를 보면서 나는 내가 더러울 수도 있겠구나 하고 세수를 하는데 얼굴 더러운 애는 깨끗한 애를 보면서 나는 깨끗하겠지 하고 세수를 안 한다고. 정말로. 우와. 근데 그건 적절하지 않아. 걔네들 검사 둘 다 똑같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데. 아니 문제는 얘네들은 그 세상을 아름답고 이렇게 따뜻하게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긍정적인 애들이. 그리고 저기 뭐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이렇게 현실 판단 능력이 굉장히 결여됐다는 느낌을 받을 때 많아요. 네. 그 저는 검사라는 표현 자체도 웃긴 것 같고요.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어딜 가면은 검사들처럼 그렇게 특별하게 그 무슨 사자 붙은 이름이 있습니까? 주사. 그냥 기소청 공무원. 그러네. 백신 주사 맞으세요. 아니 그냥 기소청 공무원, 기소청 뭐 사급 공무원 나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그러니까 외국의 뭐 이렇게 검찰 권력은 뭐 절제돼서 뭐 권력 남용이 안 된다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당연하지. 외국 검찰들은 그럴 권력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권력이 없으니까 권력 남용이 없지. 그런 생각도 안 하지. 권력이 없거든. 기소청장 윤석열, 그렇죠.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딱 맞네.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합시다.